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오늘 8월 11일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변화가 또 나타났죠.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 소외됐던 주식들이 소위 말해서 반란을 일으키듯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월 들어서 주식시장의 순환매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죠. 7월부터 우리가 일종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긴 돌았습니다만 그러한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급등을 하게 되면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연속성은 좀 떨어지죠. 다음날 좀 조정을 받고 그게 또 2, 3일 지나면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테마주들이랄지 아니면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난 게 7월 초순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업종,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는지 연합인포맥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종합에서 기간을 우리가 7월 1일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어떠한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언택트라든지 IT 이런 쪽들의 테마들이 그나마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올랐을 것이다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한 달 10여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게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평균 등락률이 무려 300%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 200% 달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5G 관련해서도 한 40% 올랐죠. 그러니까 일부 여기 뭐 미래산업이 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미래산업을 제외한다면 이만큼 수익률은 나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40에서 한 20%대 초반까지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아니면 뭐 세포 치료 관련주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테마들이 고루 한 30% 정도 평균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인포맥스를 이용하실 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어느 지금 시점에 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 있어서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연일 코스피 같은 경우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죠. 7일째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무려 12일째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고가 갱신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저도 정말 궁금한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이제는 시장에 있어서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폭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리포트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시장에 이렇게 강했었던 것들, 이거를 분석한 리포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언제 멈출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분명 아니다라는 거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투자 판단을 내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어제 이제 나온 리포트인데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리포트가 좀 빨리 나왔었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동성 장세가 현재 연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2300선을 가볍게 돌파를 하고 2400선도 돌파를 한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이루어졌는지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현재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소 강세로 전환된 것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우하향할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달러 약세에 따른 매도세를 현재 지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가 현재 지금 돌아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다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시각입니다. 아직 간헐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은 포착이 되고 있다. 7월 말서부터 8월 초에 미묘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해외 투자 많이 하시죠? 미국 주식에 순매수하는 이러한 자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동학개미 운동을 참여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울기가 미국 주식은 기울기가 꺾이지 않았죠. 하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다소 완만해졌다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볼 때 기울기가 3월 달만 하더라도 상당히 가팔랐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기울기가 다소 완만해졌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유동성들이 일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들도 이 표를 통해서 중요하게 찾아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이익이 되겠죠. 기업의 이익이 과연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코스피 기업보다 코스닥 기업의 EPS 선행 속도가 더 빠릅니다.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의 주가 움직임이 더욱더 가파르죠. 현재 신고가를 갱신해가기 시작한 지도 벌써 오래전에 지났죠. 이런 것들이 이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또 질문이 나오시죠. 아니 지금 현재 기업들의 이익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표가 나왔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옆에 있는 표입니다. 현재 지금 EPS 선행,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 기업의 이익이죠. 전체 기업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100 이하에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암울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벌써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섹터가 대표적인 게 뭐다? 건강관리 섹터,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잘 아는 플랫폼 업체가 되겠죠. 여기 IT,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 이미 고개를 들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후장대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섹터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들이 좀 줄어들고 있죠. 시장에 있어서 바로미터다. 그리고 수출도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주가의 흐름들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그것을 다음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투자전략 리포트입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많은가 주식이 많은가? 참 도발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주식이라는 게 일정 수량이 있죠. 돈도 일정 수량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주식의 값어치가 올라가죠. 하지만 주식이 많아지면 주식에 대한 값어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런 메커니즘에서 한번 좀 살펴본다라는 거죠. 유동성 장세가 언제 끝나느냐라는 것들인데 과거 유동성 장세를 한번 살펴보니 2010년, 그 다음에 2014년, 2017년 이때 세 번의 굉장히 큰 유동성 장세가 있었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객예탁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40조가 넘는 고객예탁금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고객예탁금이 5조에서 10조 대까지 올라갔다라는 등 18조까지 올라갔다라는 등 나름대로 고객예탁금이 늘어났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끝물들을 보게 된다면 주식이 많아졌을 때 끝났다. 주식이 왜 많아지지? 상장 기업 수는 동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론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랄지 이런 것들의 기업 공개, 즉 IPO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말고 주식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죠? 기업들의 증자죠.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발행됐던 전환사채 전환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주식 물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자금은 동일한데 주식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 자금들이 주식에 잠기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식에 끝물이 왔었다. 이런 포인트로 하나투자증권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0년에 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황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있어서 고객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고객예탁금이 얼마까지? 거의 50조 가까운 수준까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평균 얼마? 20조였죠. 2배 이상 지금 현재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2배 이상 올라왔는데 여기서 표를 보시면
현재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또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2014년에서 15년 이때 당시는 뭐였죠? 바이오주들의 버블이 있었던 상황이죠. 바이오주들의 버블이 있었을 때 코스닥의 시총이 상당 부분 많이 올랐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총이 늘어난다?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죠? 잠기게 되죠.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10,000원에 한 주를 살 수 있었다라면 시총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20,000원에 한 주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10,000원에 사신 분들은 10,000원의 평가이익이 생겼겠지만 뒤늦게 주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20,000원을 줘야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금은 잠기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것들은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 7과 그림 8도 상당히 중요한 시장에 있어서 잘 못 보시던 그러한 그래프일 겁니다. 그림 8을 먼저 보죠. 3월부터 검정색 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희미하게 지금 회색이 좀 깔고 있고 검정색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게 뭐다? 유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 유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금이 그만큼 묶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원천은 뭐죠? 고객예탁금이겠죠. 고객예탁금은 그림 7에 나와 있습니다.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 빨간색 선과 여기서 보면 또다시 회색 이런 것들의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전체적인 포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고객예탁금의 증가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다시 눕기 시작했다는 거죠. 2월에서 3월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고객예탁금이 이제는 증가 속도가 눕기 시작했다. 그 갭을 뭐가 메우고 있다? 신용이 메우고 있다. 상당히 지금 불안하죠. 신용이 이런 것들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웬만해서는 다 들어온 상황인 것 같아요. 주위에 새롭게 주식하시겠다라고 바라보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미 그런 분들은 한두 달 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는 것은 할까 말까 마음 먹기보다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까라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살 주식은 많죠.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다 보니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IT를 사놨는데 자동차가 간대. 돈은 없어. 방법은 뭐죠? 담보대출이나 신용을 일으키면 자동차를 살 수 있죠. 좀 더 욕심을 내면 2차 전지도 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분명 시장에 있어서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어떤 주식이 올라가죠? 신용융자 수입이 많은 증권주들이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좀 알아보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 찾기가 빠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서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벌써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이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2400선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들은 일부 섹터의 이익이 과도하게 개선이 되면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물론 오늘 한국전력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가는 것들이지 연속성은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익이 증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올라가겠는가? 지금 위험 신호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유상증자 물량이 상당히 많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때 또 굵직굵직한 IPO들이 또 대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 있어서 물량을 또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의 원천은 지금 현재 신용융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이 꺾이게 되면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느꼈듯이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러한 역회전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의 원인은 신용에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인식하시면서 지금은 순환매 차원에서 쉽게 장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 저도 이제 뒤늦게 반성하면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이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든지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은 강하지만 조정도 올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를 바라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